조국 전 장관이 연일 SNS를 통해서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이를 권력형 범죄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야권 인사, 언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망어 중죄, 악구 중죄, 발설 지옥. 예. 김두수 평론가, 아까 활사 개공이요? 예. 문자를 많이 하시니까. 예. 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뭐 써진 대로 불교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불교에서 보면 금지돼야 될 뭐라 그러면 계율 중에 중요한 계율인데 예.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죄를 짓거나 악한 말로 죄를 짓거나 뭐 이런 분들이 제일 그 지옥 중에서도 가장 가장 뭐랍니까 어렵다는 그런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예.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빗댄 것 같고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악의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했거나 예. 또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나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대해서는 자기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그에 따라서 특히 이제 최근에 조국 장관의 어떤 자제 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어쨌든 뭐 예상됐던 바고요. 초기에 워낙 그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조국 장관에게는 뭐 압수수색도 많았고 그 온갖 이야기들이 이제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바로잡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조국 장관 본인의 명예회복도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밝히겠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설 지옥 같은 경우에는 뭐 혀를 이렇게 뽑는 뭐 그런 형벌인가 보죠? 예, 뭐 우리 영화 중에 이제 뭐 신과 함께라고 예. 하는 영화에서도 그런 걸 보여줬는데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어쨌든 이런 사생관에서 예. 그런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좁게는 본인과 관련된 부분,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딸 집에 찾아온 기자들 이렇게 고소하고 또 넓게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의견 밝히고 지금 하나하나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사모펀드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겠다,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한 발언을 좀 들어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74억입니다.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제 처는 독립적으로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네요.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검사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 측에서 그건 도저히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횡령이 아니라는 것은 정경심 정 교수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 조범동 씨 측의 내부 여러 메모나 자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된다라는 취지로 증거 설명을 했었고요. 예,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관련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좀 그 부분이 많이 좀 풀린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9월에 당시 김무성 의원이 조국 펀드는 대선 자금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조국이 허욕을 품고 큰 돈을 마련하려다가 윤석열 검찰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권력형 범죄로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한 것이다라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인식이고 주장입니다. 펀드 관련 1심 재판에서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족 소유도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어려운 표현들을 쓴 건데요. 용기찬 부위원장,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정도로 다 클리어가 된 겁니까? 1심이 끝났는데, 근데 이제 하나 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그 주도했다, 정경심 여사가 주도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이 1심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뭐 교사 여부가 이 부분은 이제 유죄 취지로 났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왜 관련 증거에 대해서 그걸 인멸하려고 했을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풀리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일단 1심에서 관련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사실 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의심이 걷어질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검언 유착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는 이 마당에 저런 말씀을 하신 거고, 예. 굳이 여러 가지 또 허위라고 본인이 재단하는 이런 부분 중에서 대선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시는 것이 정치적인 뭐 면죄부, 행보 이런 어떤 내심의 기대가 있지 않으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환 평론, 아무튼 조국 전 장관 참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돼 있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는 의혹, 그리고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 다음에 8월 23일인가요? 작년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표현 사용했고 예. 부부 일심동체라고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카 재판을 보면 투자한 게 아니라 대여를 한 것이다,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만한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1심 재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부분에 대한 것부터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